1997년 뉴욕주 라탐, 제너럴 일렉트릭 출신 엔지니어들이 모여 작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이었죠.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누적 적자만 30억 달러가 넘죠. 그런데도 아마존은 이 회사를 선택했고 SK는 1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21년 주가는 70달러를 돌파했다가 2달러까지 떨어졌죠. 수소 경제의 선구자, 플러그 파워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맥코널 박사는 GE 연료 전지 부문에서 일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GE가 연료전지 사업을 포기하려 하자 그는 동료들과 함께 독립을 결심했죠. 연료전지는 미래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1997년 6월 플러그 파워가 탄생했습니다. 초기 목표는 가정용 발전기였습니다. 각 가정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구상이었죠. GE와 공동개발 계약을 맺고 7kW급 가정용 연료전지 젠시스를 개발했습니다. 2000년까지 뉴욕주 75개 가정에 시범 설치했죠. 1999년 10월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닷컴 버블의 정점이었죠. IPO 가격 15달러, 첫날 종가 28달러,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매출은 거의 없었지만 수소 경제라는 비전만으로 투자자들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정용 연료전지는 너무 비쌌고 신뢰성도 떨어졌습니다. 천연가스 개질 방식이라 진짜 친환경도 아니었죠.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지자 주가는 1달러대로 폭락했습니다. GE도 손을 뗐고 파산 위기가 찾아왔죠. 2007년 앤디 마시 박사가 CEO로 취임하며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발라드 파워 출신인 그는 전략을 180도 전환했죠. 가정용은 포기하자. 산업용, 특히 물류센터 지게차에 집중하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지만 마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지게차는 24시간 운영됩니다. 납산 배터리는 충전에 8시간이 걸리고 교체 작업도 번거롭죠. 수소 연료전지는 3분이면 충전이 끝납니다.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겁니다. 월마트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고 2010년 시범 도입을 시작했죠. 2013년이 변곡점이었습니다. 월마트가 1700대 대량 주문을 확정한 겁니다. 뒤이어 페덱스, 코카콜라, BMW도 합류했죠. 매출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적자였지만 가능성을 본 겁니다. 진짜 대박은 2017년이었습니다. 아마존이 플러그 파워를 선택한 겁니다. 11개 물류센터에 수소 지게차를 도입하기로 했죠. 더 놀라운 건 지분 투자였습니다. 플러그 파워 지분 23%를 6억 달러에 인수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주가는 2달러에서 5달러로 뛰었죠. 2019년 한국 SK그룹이 등장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직접 플러그 파워 본사를 찾았죠. 한국을 아시아 수소 경제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2019년 15억 달러 투자를 확정했고 한국의 합작법인 SK 플러그 하이버스를 설립했습니다. SK의 투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였죠. SK가 가진 정유화학 인프라와 플러그 파워의 연료전지 기술이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과도 완벽히 맞아떨어졌죠. 2020년 말부터 수소 열풍이 불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며 그린 뉴딜 기대감이 커졌죠. 유럽연합도 수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플러그 파워 주가는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2021년 1월 역사상 최고가인 75달러를 기록했죠. 시가총액 350억 달러, IPO 대비 100배가 넘는 상승이었습니다. 앤디 마시는 2021년 1월 대담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까지 매출 12억 달러, 2028년까지 매출 5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연료전지를 넘어 수소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이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2021년 회계 오류가 발견되며 과거 3년 재무제표를 정정해야 했죠. 인플레이션으로
프로젝트 비용이 폭증했고 그린 수소 생산 시설 건설이 지연됐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자 성장주 학살이 벌어졌고 플러그 파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가는 2022년 말 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95% 하락이었죠. 누적 적자는 3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3년에도 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5년 적자 기업, 수소 사기 같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플러그 파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뉴욕주에 북미 최대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완공했죠. 일일 생산량 45톤, 연간 1만 6천 톤 규모입니다. 조지아, 텍사스, 캘리포니아에도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부터 유통, 활용까지 수직 통합을 완성하는 중입니다. 물류센터 지게차 시장 점유율은 이미 압도적입니다. 북미 수소 지게차의 95%가 플러그 파워 제품이죠. 아마존, 월마트, 홈디포, 카르푸 등 글로벌 유통기업 대부분이 고객입니다. 누적 판매 대수는 7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시장도 열리고 있습니다. 2023년 에어버스와 수소항공기 개발 MOU를 체결했고 GM과는 수소 트럭 연료 전지 공급 계약을 맺었죠. 데이터 센터 백업 전원, 수소 드론, 선박용 연료 전지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SK 플러그 하이버스는 충남 보령에 기가 팩토리를 건설 중입니다. 2024년 완공되면 연간 1기가와트 규모 연료 전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현대차, 포스코와도 협력을 논의 중이죠. 한국을 아시아 수소 경제의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25년째 적자인 회사가 무슨 미래가 있나? 수소는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이다. 배터리 전기차가 이미 승리했다는 주장이죠. 실제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수소차를 바보셀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플러그 파워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거리 트럭, 선박, 항공기는 배터리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철강, 시멘트 같은 산업 부문도 수소가 필수죠. 무엇보다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입니다. 2024년 플러그 파워의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이 2억 달러를 넘어섰고 적자 폭도 줄어들고 있죠. 2025년 목표는 첫 분기 흑자입니다. 28년 만에 수건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앤디 마시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5년간 미래를 준비했다. 이제 그 미래가 오고 있다. 수소 경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과연 그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환상일까요? 플러그 파워의 주가는 여전히 2에서 4달러를 오가고 있습니다. 70달러의 영광은 먼 과거가 됐죠.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공장은 돌아가며 수소는 생산되고 있습니다. 25년간 적자를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집념. 그것이 플러그 파워의 진짜 자산인지도 모릅니다. 수소가 진짜 미래 에너지가 될까요? 플러그 파워가 그 중심에 설 수 있을까요? SK의 15억 달러 베팅이 대박이 될까요? 시간이 답을 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플러그 파워는 끝까지 도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25년을 버텼으니 25년은 더 버틸 수 있겠죠? 수소의 꿈은 계속됩니다.